이 계약상에 지금 양도인은 구로구 지역에서는 부동산을 하지 않기로 한다. 이렇게 약속을 했지 네, 않습니까? 그다음에 그 약속도 있고 또 우리가 상법상 뭐 경업금지 의무도 있잖아요. 네, 이 약속이 없더라도 이 약속은 서로 간에 이제 계약에 따른 그런 의무고 네, 이런 계약이 없다고 하더라도 상법상 법에서 따라서 네, 그 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런 그 계약상의 의무든 아니면 법상의 상법상의 어떤 의무든 간에 그 양도인 자체에 대해서 양도인 자체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네. 그게 양도인이 아니라 양도인 부인이 그 의무를 부담해야 된다라고 하는 근거가 뭐죠? 그게 사실상 오랫동안 부인이 해왔던 자리네요, 네, 그죠? 맞습니다. 근데 그걸 하여튼 부인이 강남으로 가면서 남편이 들어온 거라 네, 그런 면에서도 이제 같이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이신 네, 거죠. 맞습니다. 게다가 지금도 같이 하고 있고. 네, 맞습니다. 심정적으로는 어쨌든 우리 말이 맞긴 한데요. 네, 그러면 그 해결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그 이런 영업 양수도라고 그러거든요. 네, 법적으로. 영업 양수도의 해결 방법은 그 네가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네, 내가 그 돈을 돌려받고 싶다. 준 돈을 돌려받고 다시 원상복구하자. 네. 이거예요. 아니면은 너 거기서 그냥 그 영업 못 하는 거야. 문을 닫아. 이런 거예요. 둘 중에 뭐예요? 통보서를 물론 뭐 통보서를 보내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사람인지 네, 아닌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 보통은 일이 커지기 전에 그냥 마무리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네, 일반적으로는. 근데 그 반대로 아까 뭐 영업을 했다가 상대방이 패소해가지고 영업을 못하게 하는 네, 나는 그걸 바란다라고 한다면 그게 네, 상대방한테 데미지는 더 네, 네. 커지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약간의 그 이제 전쟁으로 치면은 네. 배수진을 치고 싸우는 거예요. 아, 배수진을 치고 여차하면 제가 물로 빠질 수도 있는 거. 상대방이 뱉지. 아, 상대방이 배수진을 치고 싸운다니까. 너무 말라는 말씀.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배수진을 치고 싸우면 결과가 사실은 우리가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네, 나중에 실제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상대방이 막 예를 들면 이제 배수진을 친다는 게 소송에서는 네, 이판사판으로 뭐 아주 비싼 변호사를 선임한다거나 증인을 뭐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네, 네, 치열하게 다투게 되면 재판은 어쨌든 네, 그런 영향이 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참 가급적이면은 그런 배수진까지 안 가는 상황을 만드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래서 통보서를 보내는 게 일반적인 원칙인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어, 나이브한 생각일 수도 있죠. 통보서 하나로 지금 안 될 상황인데 근데 저도 지금 부정적인 사건은 아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그렇게는 생각은 돼요. 뭐 부인이 원래부터 좀 했던 가게고 네, 하기 네, 때문에 그런 게 크죠, 이제. 그리고 이제 소송의 형식도 뭐 단행 가처분이라 그래서 네, 조금 빨리 네, 판단받는 그런 형식을 하게 되면 재판이란 게 지금 이제 우리 원고나 재판을 이제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어, 재판을 좀 빨리 마쳐야 좋고 네, 또 반대로 상대방 입장에서는 재판을 좀 늦게 끝내는 게 좋단 말이에요. 저기 영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라 그러면은 이제 좀 빠른 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있는데 그거는 단행가 처분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행가 처분을 하게 되면 신청서를 내면 또 일반 소송보다는 예를 들면 뭐 영업 금지 영업 금지하라라고 하는 그런 소송이거든요. 네. 일반 소송은 영업 금지하라라고 하는 일반 소송이 소장 날아가는 것보다는 단행가 처분 신청서 날아가는 게 훨씬 더 빨라요. 이게 이제 그런 단행가 처분, 그러니까 영업 금지 하지 마라라고 하는 단행가 처분을 신청한다라고 하면은 그 단행가 처분이 만약 오늘 법원에 접수된다라고 네, 하면 상대방한테 송달되는 게 한 일주일이면 도착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심리적으로 부담이잖아요. 네, 잔금 넣고 한번 결전을 할 것이냐, 네, 어디 포기할 것이냐, 사람을 바꿀 것이냐. 네, 저도 일을 처음 겪는 당사자로서는 되게 네, 복잡할 수가 있거든요. 네, 가장 좋은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게 과연 뭘까? 네,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런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네, 찾는 네,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마침 또 그 경험이 없는 변호사를 만나게 되면은 역시 이건 디테일한 부분에 네, 대해서도 자문을 잘 못 해줘요. 그래서 오늘 잘 찾아오신 것 같은데 네.
제 생각에는 이게 뭐랄까 이게 아까 우리가 이제 뭔가 소송을 한다 그러면 저기 그 영업 금지, 네. 대상 영업을 하지 마라라고 네. 하는 거기서 영업하지 마라라고 하는 그런 단행가 처분 이런 것들이 되는데 그런 단행가 처분을 할 때 저 사람이 잔금을 다 치르고 실제 영업하고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 그 전에 하는 게 좋으냐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네. 사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장점과 단점이 다 섞여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럴 때는 제가 그 이제 변호사 일을 하면서 느낀 부분은 어, 특별히 뭔가 이쪽과 저쪽이 특별히 장단점이 이렇게 뚜렷하거나 그러지 않을 때는 기본적으로 원칙대로 하는 게 제일 맞더라고요. 근데 원칙대로 한다는 거는 아까 제가 네. 말씀드린 빨리 하는 게 맞아요. 빨리 하는 게. 그리고 뭐 빨리 만약에 상대방이 지금 계약 진행 중에 뭔가 그 신청서를 날렸는데 상대방이 이봐라 이렇게 해서 사람을 바꿀 그런 부분들 우리가 전혀 가능성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네. 그것도 역시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번 보세요. 우리도 뭐 예를 들면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양도인이 있고 그 부인이 있고 네. 그다음에 또 만약 바지가 하나 있고 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 바지 이름으로 계약하고 우리는 아니다 네.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이제 이런 그 소송을 하다 보면은 업무의 특성상 그 부인이나 그 양도인이나 여기 현장에 나타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죠? 근데 그거는 감출 수가 없더라고요. 단지 이제 뭐 이렇게 등록이 되냐 안 되냐 이런 문제들 그런 네. 문제는 있어도 그게 불안해서 못해요. 그 자기가 관여를 안 합니다라고 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바지를 내세우는 것도 쉽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냥 전공법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